68세 윤정이가 요양병원 첫 출근 날 담당 환자 명단을 받아보는 순간 손이 떨린다. 맨 위에 적힌 이름 최성국, 바로 자신을 버린 전 남편의 이름이다. 너 윤정희? 병실 문을 연 순간 침대 위에 남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환자분, 오늘부터 담당 요양보호사 윤정희입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공손히 인사한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8세 윤정희는 새벽 오시면 눈이 떠집니다. 전업주부로 40년을 살다 이혼한 뒤 지금은 요양보호사 교육을 마치고 소규모 요양병원에 막 들어온 신입입니다. 정희의 손에는 늘 비누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설거지, 빨래, 아이들 뒷바라지로 살아온 손이죠.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이 새겨져 있고 손등에는 화상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침상과 약통을 만지는 손이 되었습니다. 이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최성국이 20년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되었을 때 정희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성국은 비웃으며 말했죠. 내가 나 없으면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이혼하자고? 좋아해봐. 근데 넌 아무것도 가져갈 생각하지 마. 그때 정희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재산 분할이 뭔지, 위자료가 뭔지, 법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전혀 몰랐죠. 그냥 남편이 주는 돈으로 살았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도장만 찍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한 정희는 복도를 걸으며 간판을 봅니다. 해온재단 요양병원. 건물은 깔끔하고 시설도 좋습니다. 로비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고 천장도 높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 동네, 예전엔 논밭뿐이었는데 언제 이런 큰 건물이 들어섰을까? 탈의실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며 정희는 마음을 가다듬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누구의 부인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오롯이 윤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일이죠. 유니폼 단추를 채우는 순간 옆자리에서 화장을 고치던 여자가 말을 겁니다. 병원 코디네이터 박미영입니다. 55세 정도로 보이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향수 냄새가 강합니다. 신입이시죠? 윤정희 선생님 맞죠? 정희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미영은 정희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더니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친근하게 말합니다. 어머,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그런데 윤 선생님, 이 병원에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정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게 속삭입니다. 성국건설 대표 최성국 회장님이요. 지금 여기 특실에 입원 중이세요. 정희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최성국, 72세, 정희의 전 남편입니다. 외도로 가정을 깨고 이혼한 뒤 내가 나 없으면 굶어 죽을 줄 알았다며 비웃던 남자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지만 정희는 애써 태어난 척합니다. 미영이 계속 말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실 쓰시고 개인 간병인도 따로 두고. 그런데 성격이 까다로워서 간병인들이 자꾸 그만둬요. 벌써 3번째예요. 그런가요? 회장님 보호자도 정말 멋진 분이에요. 젊고 예쁘고. 아마 새 부인인 것 같은데 회장님한테 정말 다정하게 대하시더라고요.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새 부인이라니. 그럼 그 사람과 재혼했다는 뜻일까요? 서현주와 말이죠. 미영이 화장을 마치며 일어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윤 선생님이 맡게 될 환자분들 명단이에요. 정희는 명단을 받아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맨 위에 적힌 이름이 최성국이거든요. 이분도 제가 담당하는 건가요?
미영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특실 환자분이라 경력 많은 분을 배정하려고 했는데 마침 윤 선생님이 오셔서요. 정희는 유니폼 단추를 끝까지 채웁니다. 손이 약간 떨리지만 억지로 참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윤정희, 이제 남의 인생에 휘둘리지 말자. 나는 그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환자의 보호사다. 복도를 걸어가며 정희는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프로답게 일하자.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그냥 환자 한 명으로 생각하자. 하지만 특실 병실 문 앞에서 정희는 문패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최성국. 40년을 함께 산 이름. 이혼 서류에 마지막으로 적었던 그 이름입니다. 정희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병실 안에서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익숙한 목소리죠. 짜증스럽게 뭔가를 지시하는 그 목소리. 간병인이 또 바뀐다고? 이번엔 제대로 된 사람으로 보내라고 했잖아. 정희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환자분, 새로 배정된 요양보호사 윤정희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병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정희는 손잡이를 돌리고 문을 엽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던 남자가 정희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산소줄을 코에 걸고도 여전히 거만해 보이는 얼굴. 3년 만에 보는 전 남편 최성국입니다. 너, 윤정혜? 성국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환자분, 오늘부터 담당 요양보호사 윤정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정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성국의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종이봉투가 살짝 삐져나와 있는데 봉투에는 오래된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윤정의 토지 관련 서류. 정희는 숨이 막힙니다. 특실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최성국은 산소줄을 코에 걸고도 눈빛만큼은 여전히 사장님입니다. 정희가 들어서자 성국은 잠깐 눈이 흔들리더니 곧 비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 내가 여기 누워 있으니까 내가 기어왔냐? 돈 벌려고? 정희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씁니다. 저는 제 일하러 왔습니다. 요양보호사? 하하,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했네. 그런데 말이야, 정희야. 환자분이라고 불러주세요. 정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성국이 순간 당황합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도 못 들던 정희가 이렇게 대답할 줄 몰랐거든요. 뭐, 환자분? 네. 여기서는 회장님이 아니라 환자분이세요. 정희는 환자 체크리스트를 들고 침대 옆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침대 옆 서랍에서 삐져나온 종이봉투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윤정의 토지 관련 서류라고 적힌 그 봉투 말이죠. 성국이 정희의 시선을 따라 서랍을 보더니 재빨리 이불로 가리며 말합니다. 너 혹시 그거 보려고 온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땅 말이야. 내가 예전에 샀다던 그 땅. 정희의 심장이 쿵 떨어집니다. 땅이라니요. 정희는 결혼 초기에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아 모은 돈으로 작은 땅 한 필지를 샀습니다. 남편 몰래였죠. 그 땅이 어떻게 된 건가요? 성국이 비웃습니다. 어떻게 됐긴 뭐가 어떻게 됐어. 내 돈으로 산 땅이니까 내가 처분한 거지. 당신 돈이요? 제가 콩나물 팔아서 모은 돈인데요. 결혼해서 부부가 번 돈은 다 공동재산이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립니다. 우아한 코트에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들어오는데 바로 서현주입니다. 55세지만 관리를 잘 받아서 젊어 보입니다. 그녀는 정희를 보자 눈을 가늘게 뜹니다.
현주는 성국의 손을 꼭 잡고 애정 어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내가 왔어요. 정희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여보, 저 말을 내가 40년을 불러줬는데. 현주는 정희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요양보호사시죠? 새로 오신 건가요? 네, 윤정희입니다. 현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뀝니다. 윤정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뭔가를 알아챈 듯한 표정이죠. 아, 윤정이. 그 윤정이. 현주는 성국을 바라보더니 다시 정희를 봅니다. 회장님께 불편하게 굴면 바로 바꿔달라고 할 거예요. 여긴 특실이니까요. 현주가 성국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다정하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병원 이사회 회의 있다고 했죠? 제가 대신 참석할게요. 그래, 고마워. 너 아니면 누가 내 일을 챙겨주겠어. 정희는 그 대화를 들으며 깨닫습니다. 현주가 단순히 성국의 새 부인이 아니라 사업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현주가 정희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윤정혜 씨, 여기서 조용히 일만 해요. 괜히 옛날 생각 꺼내면 당신만 다쳐요. 정희는 처음으로 현주를 정면으로 봅니다. 제가 뭘 다치는데요? 현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더 낮게 속삭입니다. 당신 이름으로 된 땅? 그거 지금 누가 관리하는지 알아요? 정희의 귀가 쿵 울립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해온재단이에요. 바로 이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 그리고 재단 이사장. 곧 제가 될 거거든요. 정희는 머리가 하얘집니다. 내가 콩나물 팔아서 산 그 작은 땅이 이 병원과 관련이 있다고요? 성국이 침대에서 비웃으며 말합니다. 정희야,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이혼할 때 서류에 도장 찍으면서도 뭔지 모르고 찍었잖아. 도장이요? 정희는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이혼 직전 성국이 도장만 찍어 생활비 줄게라고 했던 그날. 정희는 아이들 등록금과 병원비 때문에 급했습니다. 현주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때 찍은 도장이 바로 토지 처분 동의서였어요. 남편이 부인 명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장이었죠. 정희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재산을 넘겨준 거라고요? 성국이 산소 마스크를 벗으며 말합니다. 그 땅이 지금 이 병원이 서 있는 자리야. 얼마짜리인지 알아? 지금 시세로 50억은 넘어. 정희는 벽에 기대고 싶을 만큼 어지럽습니다. 50억이라니요. 내가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는데 그게 내 땅이었다고요? 현주가 마지막 일침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윤정혜 씨, 여기서 조용히 요양보호사나 하세요. 당신 덕분에 이 병원이 생겼으니까. 정희는 주먹을 꽉 쥡니다.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오지만 그 순간 미영이 병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윤 선생님, 오리엔테이션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현주가 차갑게 말합니다. 그럼 어서 가세요. 일이 밀리면 안 되니까. 정희는 마지막으로 침대 옆 서랍을 봅니다. 윤정희 토지 관련 서류라고 적힌 그 봉투. 저 안에 진실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는 병실을 나서며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내가 뭘 잃었는지, 어떻게 빼앗겼는지 끝까지 알아봐야겠어. 정희는 퇴근 후 병원 근처 버스 정류장에 앉아 멍하니 병원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면 간판 불이 켜지고 그 불빛이 이상하게도 그녀의 과거를 비춥니다. 정희는 기억합니다. 가난한 농가 딸로 태어나 시장에서 콩나물 팔며 모은 돈. 결혼 초 남편 성국이 사업 자금이라며 집돈을 몽땅 가져가던 시절.
그 와중에도 정희는 작은 땅 한 필지를 샀습니다. 정희야, 땅은 거짓말 안 한다. 그 말을 해준 건 동네 우체국에서 일하던 선배 언니였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믿고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콩나물을 팔아 한 푼, 두 푼 모았죠. 6개월 만에 모은 돈으로 외곽 지역에 작은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땅 위에 지금 병원이 서 있다니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병원 행정실을 지나가며 슬쩍 벽에 걸린 재단 명판을 봅니다. 해온재단 설립 취지서라는 제목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내용들. 그 중에서 정희의 시선을 사로잡는 문구가 있습니다. 토지 기부자 윤정희 여사의 숭고한 뜻을 기려. 정희는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토지 기부자라고요? 내가 언제 기부했다는 거죠? 그때 미영이 다가옵니다. 윤 선생님,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아, 그냥 재단 설립 취지가 궁금해서요. 미영이 명판을 보더니 웃습니다. 아, 이거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땅을 기부해서 병원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요즘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정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 기부자가 바로 자신이라니. 하지만 정희는 기부한 적이 없습니다. 도장을 찍긴 했지만 그게 기부 서류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친정집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철을 찾아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희야,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보관해라라고 했던 그 서류철 말이죠. 서류철을 열어보니 땅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서 정희가 본 적 없는 문서를 발견합니다. 성국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 비슷한 문서인데 제목이 토지 기부 동의서입니다. 정희의 손이 떨립니다. 내가 이걸 언제, 왜? 문서를 자세히 보니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이혼 직전 성국이 도장만 찍어 생활비 줄게라고 했던 바로 그날이죠. 정희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 병원비, 생활비. 성국은 돈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당분간 생활비 걱정 없게 해줄게. 정희는 그날 무슨 서류인지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도장을 찍었죠. 설마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이용해서. 정희는 결심합니다. 이 병원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누가 진짜 주인인지, 그리고 그 서류 봉투가 왜 성국의 병실에 있는지 끝까지 파보기로요. 다음 날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나갑니다. 성국의 병실 청소를 핑계로 서랍 주변을 살펴볼 작정입니다. 성국이 아직 잠든 사이 정희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 있던 종이봉투를 꺼내어 펼쳐보는 순간 정희는 충격을 받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희의 토지 등기부등본과 함께 재단 설립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재단 이사 명단입니다. 이사장 최성국 부이사장 서현주 토지 기부자 윤정희. 정희는 눈앞이 하얘집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재단 이사로 등록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재단 정관에 적힌 조항입니다. 토지 기부자는 재단 운영에 대한 최고 결정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희는 문서를 다시 읽어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신이 이 재단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걸 말이죠. 그때 문이 열리며 미영이 들어옵니다. 윤 선생님, 뭐 하세요? 정희는 재빨리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말합니다. 청소하고 있었어요. 미영이 다가와 봉투를 봅니다. 그게 뭐예요? 환자분 개인 서류 같은데요. 미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정희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윤 선생님,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요? 이 병원 원래 다른 분 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모르는 사이에 재단으로 넘어갔다는 소문이. 정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글쎄요. 하지만 서연주 씨가 행정 업무를 다 처리했다고 하니까 뭔가 있을 거예요. 그때 성국이 깨어납니다. 정희야, 뭐 하는 거야?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청소 끝났습니다. 성국이 서랍 쪽을 보더니 안도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모든 걸 봤죠. 미영이 나간 후 성국이 정희에게 말합니다. 정희야, 너 혹시 이상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여기서 조용히 일이나 해. 괜히 옛날 일 들춰내면 좋을 거 없어. 정희는 성국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환자분, 몸조리 잘하세요. 그리고 병실을 나섭니다. 복도를 걸으며 정희는 주먹을 꽉 쥡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속은 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이 병원의 주인이라는 걸 말이죠. 정희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제부터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내 권리를 찾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나를 이용했는지 모든 걸 밝혀낼 거야. 정희는 진실을 알았지만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병원에서 더 성실하게 일하며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미영은 정희에게 계속 성국의 특실만 맡깁니다. 윤 선생님이 참 손이 야무지시네요. 회장님도 만족해 하시고. 미영은 웃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마치 정희를 감시하는 것 같죠. 특실에서 성국은 정희에게 계속 과거를 들쑤십니다. 내가 땅 샀다며? 그거 내가 산 게 맞냐? 내 돈으로 산 거 아니냐? 정희는 참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회장님, 그 땅 제가 콩나물 팔아 산 돈입니다. 성국은 비웃으며 시선을 돌립니다. 그래, 그럼 왜 지금 이 모양이냐? 이혼하고 요양보호사나 하게. 정희의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지만 환자의 체위 변경을 하며 참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큰 사건이 터집니다. 정희가 환자에게 폭언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입니다. 윤정희 선생님, 특실 환자분께 부적절한 발언을 하셨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제가요? 언제 그런 적이 있나요? 증인도 있고 환자분이 직접 신고하셨거든요. 정희는 억울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정희가 CCTV 확인을 요청하자 미영이 나타납니다. 윤 선생님, 하필 그 시간대 CCTV가 오류였어요. 조용히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미영은 안타까운 척하지만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 있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나를 몰아내려는 거구나. 그날 오후 정희는 복도에서 현주와 마주칩니다. 현주는 정희를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낮게 말합니다. 윤정혜 씨, 괜히 옛날 생각 꺼내면 당신만 다쳐요. 정희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현주를 바라봅니다. 제가 뭘 다치는데요? 현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속삭입니다. 성국 오빠가 아프시잖아요. 제가 대신 모든 걸 관리하게 될 거예요. 재단 이사장도 제가 되고요. 정희는 속으로 웃습니다. 현주는 자신이 재단 정관을 제대로 읽어봤다는 걸 모르고 있군요. 그러니까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요양보호사나 하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현주가 자신을 우습게 보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미영이 정희에게 차갑게 말합니다. 윤 선생님, 오늘부터 특실 담당에서 제외됐어요. 민원 때문에. 정희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특실에서 간호사가 뛰어나옵니다. 큰일이에요.
회장님이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특실로 달려갑니다. 성국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거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하는 가운데 현주가 눈물을 흘리며 성국의 손을 잡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때 성국이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정의를 불러. 현주의 얼굴이 굳습니다. 여보, 제가 여기 있잖아요. 하지만 성국은 계속 말합니다. 윤정희. 의사가 현주에게 말합니다. 환자분이 찾는 분을 불러주시는 게 좋겠어요. 심리적 안정이 중요합니다. 현주는 어쩔 수 없이 정의를 봅니다. 들어가세요. 정의가 병실에 들어가자 성국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의야, 미안해. 환자분, 지금은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들어야 해. 내가 너한테 한 짓. 성국은 거친 숨을 쉬며 계속 말합니다. 그 땅, 내 땅 맞아. 내가 속였어. 정의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성국이 직접 인정하는 거네요. 서랍에 다 들어있어. 진짜 서류들. 무슨 서류요? 재단, 정관. 너가 진짜 주인이야. 토지 기부자니까. 성국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현주가 모르는 게 있어. 너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그때 현주가 병실로 들어옵니다. 여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성국은 현주를 보더니 마지막 힘을 내어 말합니다. 현주야, 미안해. 나 잘못했어. 정의 땅 돌려줘야 해. 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지만 성국은 의식을 잃습니다. 의료진이 다시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현주가 정의에게 다가와 차갑게 속삭입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으니까 나가세요. 그리고 지금 들은 건 다 헛소리예요. 아픈 사람이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되죠. 하지만 정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성국 본인이 인정했으니까요. 그리고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정의는 복도로 나와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지만 정의의 마음은 오히려 밝아집니다. 이제 정말 싸울 준비가 됐거든요. 미영이 정의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윤 선생님, 내일부터 출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에서 그러라고 하네요. 정의는 미소를 짓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결정타가 옵니다. 정의는 다음날 아침 병원 인사실로 불려갑니다. 윤정희 선생님, 환자 케어 중 실수로 욕창 악화가 있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누적됐고요. 계약 해지로 진행해야겠습니다. 정의는 억울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증거가 없잖아요. 인사 담당자는 난처한 척 고개를 숙입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위에서 그러라고 하니까요. 정의는 복도로 나와 주저앉습니다. 그때 미영이 다가와 귓속 말합니다. 윤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위에서 시켜서 죄송해요. 정의는 고개를 듭니다. 위가 누구예요? 미영은 잠깐 망설이다가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서현주 씨요. 곧 재단 실세가 될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정의는 집으로 돌아와 서류처를 펼쳐봅니다. 위임장 문서의 날짜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혼 직전 성국이 도장만 찍어 생활비 줄게라고 했던 그날. 정의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아이들 등록금, 병원비, 생활비. 성국은 돈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정의는 그날
무슨 서류인지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도장을 찍었죠. 내가 내 손으로 내 이름을 팔았구나. 정희는 울다 지쳐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특실 담당 간호사입니다. 윤 선생님, 큰일이에요. 회장님이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셨는데, 그리고 회장님이 윤 선생님 이름을 찾고 있어요. 정희는 망설입니다. 해고됐는데 병원에 가도 될까요? 제가 해고됐는데, 그래도 와주세요. 회장님이 계속 윤 선생님만 찾으시거든요. 정희는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특실 앞에서 현주가 길을 막습니다. 당신 해고됐잖아. 왜 와? 정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자가 저를 찾는다잖아요. 그리고 저도 확인할 게 있어요. 정희는 병실로 들어가 성국의 침대 옆 서랍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 있던 종이봉투, 윤정의 토지 관련 서류. 정희는 봉투를 열고 문서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병원은 최성국 개인 소유가 아니라 재단 소유입니다. 그 재단의 설립 초기 기부금과 부지 제공 기록에 윤정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정희는 눈앞이 하얘집니다. 내 땅이 내 이름으로 재단에 출연됐다고? 그럼 내가 주인인 거야?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미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윤 선생님, 사실 제가 숨겨왔던 게 있어요. 미영은 USB 하나를 꺼냅니다. 그날 CCTV 고장 아니었어요. 윤 선생님 민원도 다 조작이에요. 그리고 서현주 씨가 재단 서류를 바꿔치기 하려고 했어요. 정희는 미영을 바라봅니다. 왜? 이제 와서?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저도 예전에 남편한테 버림받고 돈 때문에 비굴하게 살았어요. 윤 선생님 보면서 내가 너무 비슷해서 더 못하겠더라고요. 정희는 그 순간 자신이 단지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는 싸움이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더는 밟히게 두지 않는 싸움입니다. 정희는 조용히 말합니다. 고마워요. 이제부터 나도 도망 안 칠게요. 그때 현주가 병실로 들어와 소리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현주가 정희에게 다가와 협박합니다. 당신 지금 뭔 짓을 하려는 거야?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정희는 서류를 들고 현주를 바라봅니다. 법적으로 이 재단의 토지 기부자는 저예요. 그리고 재단 정관상 모든 중요한 결정에는 제 동의가 필요하죠. 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그게 진짜라고 해도 당신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재단 이사회를 소집하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불법을 신고하겠고요. 현주가 다급하게 말합니다. 잠깐만. 우리가 협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협상이요? 정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합니다. 제 이름을 되찾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이건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 그 순간 성국이 깨어납니다. 그는 정희를 보더니 눈물을 흘립니다.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주가 다급하게 성국을 말립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지만 성국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정의 땅을 훔쳤어. 재단도 다 거짓말이야. 현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여보, 정신 좀 차려요. 정희는 성국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늦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인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정희는 USB와 서류들을 들고 병실을 나섭니다.
현주가 뒤따라 나와 정희의 팔을 잡습니다. 윤정희, 당신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정희는 현주의 손을 뿌리치며 말합니다. 제 인생을 되찾으려는 거예요. 복도 끝으로 걸어가는 정희의 뒷모습이 정과는 달라 보입니다.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다음 날 재단 이사회 회의가 열립니다. 현주는 재단 운영 정상화를 명분으로 윤정희의 이름을 지우려 합니다. 성국은 병상에서 회의 결과만 기다리고 있죠. 정희는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누구도 그녀를 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왜 여길? 수군거림이 번집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하지만 끝은 단단합니다. 저는 윤정희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의 부지 출연자, 재단 설립 초기 기부자입니다. 현주는 비웃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뭘 했다고요? 정희는 USB를 꺼내어 화면에 연결합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가 환자에게 폭언했다고 신고된 그 시간의 실제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정희가 성국을 정성껏 돌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폭언은커녕 오히려 성국이 정희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립니다. 정희가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면이 바뀌며 현주와 미영이 대화하는 음성이 나옵니다. 현주의 목소리 윤정희를 어떻게든 내쫓아야 해. 민원을 더 만들어서라도. 미영의 목소리 하지만 증거가 없는데요. 현주의 목소리 증거는 우리가 만드는 거야. CCTV도 고장났다고 하고. 회의장이 조용해집니다. 정희는 서류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단 설립 당시의 원본 서류입니다. 서류에는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토지 기부자 윤정희, 그리고 그녀의 권한에 대한 조항들이요. 한 이사가 묻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부하신 건가요? 정희는 잠시 침묵합니다. 아니요. 저는 기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콩나물을 팔아모은 돈으로 산 땅을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었는데 그게 기부 동의서였던 거죠. 이사들이 놀랍니다. 그럼 사기당하신 건가요? 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기부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정관에 따르면 토지 기부자의 동의 없이는 이사진 변경도 재단 운영 방식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현주가 급하게 일어납니다. 그건 법적으로 무효해요. 사기로 얻은 동의서는. 맞아요. 정희가 현주를 바라봅니다. 사기로 얻은 동의서는 무효입니다. 그럼 이 재단도 무효가 되겠죠. 그리고 이 병원도요. 회의장이 술렁입니다. 정희가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병원을 없애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치료받는 환자들도 있으니까요. 한 이사가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는 건가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합니다. 이 병원을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처럼 가난해서 치료받기 어려운 사람들, 돈 없어서 뒤로 밀리는 어르신들을 위한 병원으로요. 현주가 소리칩니다. 그럼 수익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병원도 사업이에요. 수익도 낼 수 있어요. 다만 환자를 돈으로만 보지 않는 병원이 되자는 거죠. 그때 병실에서 생중계로 화면이 연결됩니다. 성국이 침대 위에서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성국은 산소 마스크를 벗고 힘겹게 말합니다. 정희야, 미안해. 회의장이 조용해집니다. 내가 평생 너를 사람으로 안 봤구나. 그냥 내 소유물로만. 성국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 땅, 내가 새벽마다 시장 나가서 콩나물 팔아 산 거, 나도 다 알고 있었어. 근데 내 욕심 때문에. 성국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합니다. 재단도, 병원도,
다 내 땅 위에 세워진 거야. 넌 여기 진짜 주인이야. 현주가 다급하게 화면을 끄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국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정희야, 용서는 바라지 않아. 그냥 내가 옳은 일하는 걸 도와줄게. 화면이 꺼집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고 말합니다.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고 싶어요. 아픈 사람을 제대로 돌보는 병원을요. 한 의사가 손을 듭니다. 윤정희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다른 의사들도 하나둘 손을 듭니다. 현주만 홀로 앉아 있습니다. 정희는 현주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현주 씨도 함께 할 수 있어요.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는 일이라면요. 현주는 고개를 숙입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냈네요. 죄송합니다. 정희는 현주에게 다가가 손을 내밉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현주는 망설이다가 정희의 손을 잡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집니다. 미영이 다가와 말합니다. 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저도 이제야 제 이름으로 사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윤정희, 이제 정말 내 인생이야. 이사회 결정 이후 현주는 재단 서류 위조 및 업무 방해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희는 선처를 호소합니다. 현주 씨도 피해자였을 수 있어요. 성국 회장님이 이용했을 수도 있고요. 정희는 병원 재단의 정식 절차를 밟아 토지 기부자의 권리를 회복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병원을 내가 빼앗긴 걸 되찾는 트로피로 두지 않습니다. 새로 열린 이사회에서 정희는 조용히 제안합니다. 이 병원, 이름만 번듯하면 뭐합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들,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어르신들, 그분들을 위한 병동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런 병동을 만들면 수익이 줄어들 텐데요. 정희는 말합니다. 저도 가난해서 늘 뒤로 밀렸어요. 근데 이제는 누군가를 뒤로 밀지 않게 하고 싶어요. 며칠 후 성국의 상태가 조금 나아집니다. 정희는 요양보호사로서 그를 다시 돌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죠. 성국은 예전처럼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정희야. 아니, 윤정희 씨. 나 용서받을 수 있겠냐? 정희는 성국의 체온을 재며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용서는 당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일이라면 언젠가 생각해 볼게요.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성국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래야 맞아. 내가 너무 많은 걸 빼앗았구나. 그때 현주가 병실에 들어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고 수수한 옷차림입니다. 회장님 어떠세요? 성국이 현주를 봅니다. 현주야, 너도 미안해. 너까지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네. 현주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욕심을 냈어요. 윤정희 선생님께 너무 못되게 굴었고 현주가 정희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게 됐어요. 정희는 현주의 손을 잡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우리 모두. 며칠 후 성국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됩니다. 의사들이 응급처치를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성국은 마지막 힘을 내어 정희를 부릅니다. 정희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정희가 다가가자 성국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이게
진짜 서류야. 내 땅 등기, 원본, 봉투 안에는 정의 명의의 토지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가 들어 있습니다. 모두 원본이죠. 이걸로 내가 진짜 주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성국은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성국의 개인 재산 목록입니다. 내 재산, 반은 내 거야. 애들 목도 있지만 내가 40년간 뒷바라지한 그 목. 정의는 놀랍니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아니야. 받아. 그리고 정말 좋은 일 했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일. 성국의 숨이 점점 가빨라집니다. 정의야.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어. 성국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 윤정이.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지 나도 이제야. 성국은 눈을 감습니다. 정희는 성국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감사해요. 마지막에라도 진실을 말해주셔서. 현주가 울며 다가옵니다. 선생님, 제가 회장님 장례식 준비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 일 도와드릴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워요. 함께 좋은 병원 만들어요. 며칠 후 성국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집니다. 정희는 상주는 아니지만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두 아들이 정희에게 다가와 인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마지막에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정희는 아들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 마지막엔 좋은 사람이었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큰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유산. 어머니가 받으시는 게 맞아요. 저희도 동의해요. 정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그건 너희가 받아. 다만 좋은 일에 쓰길 바라. 너희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일엔 쓰지 말고. 장례식이 끝나고 정희는 병원으로 돌아옵니다. 복도 끝창으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은 과거의 어둠이 아니라 이제 그녀의 앞길을 비춥니다. 미영이 다가와 말합니다. 선생님, 새 병동 공사 시작됐어요. 무료 진료실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좋네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윤정희, 너 이제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이야. 6개월 후 해온재단 요양병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1층에는 무료 진료실이 생겼고 3층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병동이 마련되었습니다. 정희는 요양보호사를 계속합니다. 다만 이제는 재단 이사장으로서가 아니라 환자들의 손을 잡는 방식으로 병원을 이끌어갑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돈 없어도 되는 거 맞아요? 새로 생긴 무료 진료 상담 창구 앞에서 78세 박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맞아요. 저도 옛날엔 돈이 없어서 많이 울었거든요. 이제는 여기서 울 일 없게 해드릴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희는 할머니를 진료실로 안내하며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돈 때문에 아픈 걸 참는 사람이 없는 세상. 오후에 정희는 성국이 있던 특실을 지나갑니다. 이제는 일반 병실로 바뀌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분이 입원해 있습니다. 선생님,
복도에서 현주가 정희를 부릅니다. 현주는 이제 병원의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료 진료 받으신 분이 20명이나 돼요. 소문이 많이 났나 봐요. 정희는 뿌듯해합니다. 좋네요. 그럼 내일은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은데 준비 잘 해야겠어요. 현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제가 미리 상담 일정 조정해 둘게요. 두 사람이 함께 걸으며 대화하는 모습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를 경계하던 사이에서 진정한 동료가 되었거든요. 저녁 시간 정희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봅니다. 예전에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작은 땅을 팔아 세워진 병원을 바라보며 억울해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미영이 옥상으로 올라옵니다. 선생님, 여기 계셨네요. 미영 씨도 퇴근 안 하고 뭐해요? 미영이 정희 옆에 서며 말합니다. 그냥 생각해보니까 신기해서요. 6개월 전만 해도 저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희는 웃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때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데 선생님은 처음부터 다르셨어요. 복수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정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엔 저도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화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죠. 뭐요? 내 이름으로 사는 것. 누구 때문에 아파하거나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미영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봅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용기를 내는 법도 배웠고, 그때 두 아들이 병원을 찾아옵니다. 성국의 장례식 이후 처음 보는 거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정희는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머, 왜 이렇게 갑자기? 큰아들이 봉투를 꺼냅니다. 어머니, 이거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 중에서 저희가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그건 너희가 가져야 해.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상의해 봤는데 이 돈으로 어머니가 하시는 좋은 일에 보태시면 좋겠어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것 같아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럼 이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네. 큰아들이 병원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어머니가 만든 병원 정말 좋네요. 아버지가 보시면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너희 아버지, 마지막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 아들들이 돌아간 후 정희는 혼자 병원 로비에 앉아 있습니다. 벽에 걸린 명판을 봅니다. 해온재단 설립 취지 마이너스 모든 환자에게 평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윤정희, 너 이제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이야. 그날 밤 정희는 집에 돌아가 거울을 봅니다. 68세의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정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합니다. 고생 많았어, 윤정희.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다음 날 새벽 정희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죠. 병원에 도착한 정희는 무료 진료실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을 봅니다. 모두 가난해서 치료받기 어려운 분들이죠. 선생님,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현주가 다가와 말합니다. 정희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좋아요. 한 분 한 분 모두 정성껏 모시죠.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환자들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누구의 뒷바라지도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일입니다. 어르신, 어디가 아프세요? 선생님, 무릎이 아픈데. 정말 돈 안 받아도 돼요?
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정희는 어르신의 손을 잡으며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이구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내 이름으로 하는 선한 일. 해가 저물어가는 병원 복도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 빛은 더 이상 과거를 비추지 않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길만을 환하게 밝혀줄 뿐이죠. 정희는 마지막으로 속삭입니다. 윤정희, 너는 이제 너 자신의 주인이야.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